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사흘 뒤인 다음 주 화요일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통영으로 들어와서 경남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오늘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먼저 태풍의 예상 경로와 그 위력을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오전 9시쯤 부산 남서쪽 70km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그대로 경남 동남부를 지나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남해상에는 풍랑특보와 함께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타이완 동남쪽 해상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중국해를 지나며 점차 속도를 높여 우리나라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흰남노는 초속 47m의 바람이 부는 매우 강 등급의 태풍입니다. 보통 태풍은 북상하며 조금씩 위력이 약해지지만 흰남노는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세기를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강풍 피해입니다. 남해안에 상륙할 시점에 최대 풍속은 초속 43m로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바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50m 이상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남 대부분의 지역과 광주를 포함한 호남 동부 지역은 초속 25m의 폭풍 반경에 들겠고 수도권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서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예상되며 제주도 산지 600mm 이상, 그 밖의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 등지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5일부터 6일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이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사전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 지나갈 때 만조 시각까지 겹치며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지금 현재 대만 동해상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흰남노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제주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제주로 갑니다. 자, 김찬영 기자, 지금 제주 날씨 어떻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이미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곳 제주시 해안도로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해안가에도 높은 파도가 계속 밀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와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제주와 다른 지방으로 가는 여객선 11편 가운데 8편이 결항됐고 내일부터 태풍이 지나가는 6일까지 모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어제부터 성산 136mm, 서귀포 129mm, 제주시 54mm의 비가 내렸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최대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태풍이 제주도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질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제주도 비상체계에 돌입이 됐죠? 네, 태풍 북상에 대비한 준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여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를 주의보에서 경보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또 해안지역 등 위험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서핑 등 수상 레저 활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어선 2천여 척은 이미 제주도 내 항폭우로 모두 대피한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준설 작업을 하고 비닐하우스 농가도 미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학교 70% 이상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내일 새벽쯤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키나와는 벌써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넘기도 했습니다. 자, 오키나와 연결합니다.
현영준 특파원, 지금 비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키나와 오키나와입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에는 강한 비바람이 굉음을 내며 불고 있습니다. 평소엔 사람들로 붐비던 도심 지역이지만 위협적인 강풍이 몰아치면서 모두 일찍 귀가하거나 대피한 상태입니다. 흰남노가 바짝 접근한 오키나와 남쪽 미야코 섬과 이시가키 섬엔 순간 초속 6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졌고 자전거나 장식물들이 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오늘 임시 휴업을 했고 주유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초속 45m에서 65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오키나와 곳곳에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높이 6m에서 10m에 이르는 대형 파도가 몰아칠 것으로 보고 해안 도로나 교량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네, 아직 태풍이 상륙하기 전인데도 그 기세가 아주 위협적인데요. 이 대만은 지금 며칠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는 오늘로 나흘째 대만 동쪽에 머물고 있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옆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치는 장면입니다. 갑작스런 날벼락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곳에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 위로 신호등이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 오전 대만과 더 가까워질 예정인데요. 대만 정부는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루사와 매미 등은 대부분 이맘때쯤 찾아오는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흰남노 역시 전형적인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이 왜 위험한지, 흰남노가 유독 더 걱정되는 이유는 뭔지 손구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덮친 강릉. 하루 만에 870.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온 시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태풍 루사는 기상 관측 시작 후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태풍 피해 가운데 최대 기록인 5조 1천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듬해 9월 상륙한 태풍 매미는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재산 피해 4조 원에 1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사와 매미, 또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등 큰 피해를 남긴 초대형 태풍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을이 찾아오는 지금쯤 우리나라를 강타했다는 겁니다. 이번 흰남노 역시 8월 말부터 위력을 키우다가 한반도로 향해 오고 있는 가을 태풍입니다. 여름 내내 달궈진 바다의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게 특징입니다. 동아시아 주변 바다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여기 붉은색이 짙은 지역이 동중국해인데요. 보통 여름이 끝난 뒤 동중국해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흰남노의 예상 경로를 표시해 보면은 이 해수면이 높은 지역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가을 태풍의 위력이 강한 이유는 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을 지나며 힘을 축적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때문입니다. 흰남노는 더 강한 위력으로 우리나라를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발생 이후 서남 쪽으로 역주행하며 해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았고 태풍의 남쪽에 있던 열대 저압부까지 흡수하면서 세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가을 태풍을 넘어서는 흰남노와 같은 슈퍼 태풍의 습격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에 상륙할 때쯤에는 지금보다 몸집도 훨씬 크고 위력도 세질 거라는 게 기상청의 예상입니다. 6년 전 태풍 차바 때 큰 피해를 입었던 부산은 지금 그래서 초비상인데요.
모래주머니를 쌓고 어선을 대피시키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반은 부산에서 20km 떨어진 앞바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바로 집채만한 파도가 덮친 해운대 마린시티는 상점과 인도 등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6년이 지난 마린시티 상점가는 그보다 더한 태풍 흰남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주말 영업도 포기한 채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입구에 쌓아두고 일찌감치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자재와 기계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의자와 테이블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파도가 넘어오면 일단은 한 요 반까지는 찬다고 보고 있거든요. 커피 머신이랑 위스키랑 이런 거 종류들 전체 다 창고로 다 옮겨놨어요. 일단 조금 복양 상태고 이제 최대한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어선 수십 척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로 대피시켰습니다. 해안가 횟집들 역시 침수를 막을 차수벽을 이전 태풍 때보다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넘어와서 이 수족관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쓸고 가버렸어. 이번에는 또 바람이 세다 해서 저 위에까지 다 이렇게 철 구조물로 해서 하판을 박는 거죠. 흰남노의 상륙 예상 시각은 6일 오전 10시쯤. 하루 전인 5일부터 부산에는 차바대와 비슷한 10m 높이의 큰 파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당일 새벽 4시 반쯤이 만조 시각이어서 이른 새벽부터 고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4일에는 6m까지 올라가고 5일에는 10m까지, 6일에도 10m에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50km 안팎으로 2003년 매미, 차바대보다 더 강하고 최대 400mm의 비도 쏟아질 전망입니다. 바닷가 작은 돌멩이가 강풍을 타고 1km 밖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저지대 주택가 침수 사태도 빈번한 부산에서는 또다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긴장 속에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경남 지역 농가들은 긴급 수확에 나섰습니다. 저지대에서는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대산면의 한 멜로 농가. 태풍 흰남노가 다가온다는 소식에 긴급 수확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대목인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태풍이 덮치면 1년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히 외국인 노동자까지 투입해 속도를 높여보지만 태풍이 오기 전까지 끝낼 수 있을지 농민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고추 농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여름 폭염 탓에 청양고추가 제때 자라지 못하고 이제 막 생장을 시작한 상황. 여기서 태풍 피해를 입는다면 올해 농사는 사실상 접어야 합니다. 열매가 달리기 시작할 때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나무가 빨리 죽어버려요. 농민들은 태풍에 대비해 이 비닐하우스 입구 양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이렇게 비닐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예고된 대로 초속 40m의 강풍이 불어닥칠 경우 이 비닐하우스에 철재가 휠 수 있고 비닐도 뜯겨 나갈 수 있어 농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만조 시각에 상륙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저지대 주민들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의 예상 경로가 매미와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도 태풍 매미가 와서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가지러 왔습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남해안 주민들은 이번만큼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정부도 당장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가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위기 대응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태풍 대비 정부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1단계가 바로 가동됐습니다.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 단계의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태풍에 의해 전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태풍 대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은 서둘러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가장 걱정은 상습 침수구역,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등 취약 지역을 위주로 선제적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반지하 임대주택에는 시범 사업으로 창가에 물막이판이 설치됐고 바닥에 10cm 정도 물이 넘치면 알람이 울리는 경고등도 달았습니다. 화재 경보처럼 긴급하고 시급하다는 부분을 아주 이펙트 있게 잘 전달해줘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대청댐 등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국가 주요 시설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원전, 전력, 석유가스,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될 제주도에서는 등굣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주 초 원격 수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차 36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주말 강남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 문틈으로 잿빛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창문 안쪽에서는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19층짜리 호텔 1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삽시간에 짙은 연기가 건물 내부로 퍼지면서 직원과 투숙객 등 44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체크인하러 하려고 했는데 가는 그런 냄새 엄청 났고 연기도 엄청 많이 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차 36대가 출동하면서 주말 강남역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1층에 있는 카페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택시 앞뒤가 완전히 찌그러졌고 버스 출입문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행인과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가 다시 정거장에 서 있던 버스와 부딪히면서 승객과 행인 등 8명이 다쳤고 20대 여성 1명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환자분 8분 병원 이송한 게.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같이 타고 있던 20대 여성 2명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1명이 손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엄청 나고 있더라고요. 까먹는데 같이 올라와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 2달여 만에 또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아직은 국내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국내 두 번째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는 유럽에서 돌아온 한국 국적의 내국인입니다. 지난달 18일 입국한 이후 2주가 지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다가 열흘 뒤부터 발열과 두통, 어지러움증이 나타났고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증상을 의심한 본인이 보건소에 문의하면서 진단검사가 이뤄졌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직접 신고하기 전까지는 방역망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원숭이 두창 잠복기가 최대 3주에 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다른 질환과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초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로 꼽힙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 병원 진료 단계에선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을 발진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본인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본인이 보고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확진자의 가족 1명과 동료 1명,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으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이 맞닿는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만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와 달리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We might be living with COVID-19 for the foreseeable future, but we don't have to live with monkeypox. 지난 6월 발생했던 국내 첫 확진자는 보름간의 격리 치료를 마치고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까지 하려 하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봉고 파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김 여사에게 조국 사건의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 등으로 고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 부부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 사건들이 줄줄이 무혐의로 결론나자 민주당은 편파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들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는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담당 직원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는 내용의 2010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도 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특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녹취록은 오히려 김 여사가 직원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상적인 주식 매매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비리 혐의가 계속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봉고 파직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최근 미국이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도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2위까지 오른 우리 전기차가 머지않아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은 크게 줄었지만 이유는 팔 물건, 차량이 없어서입니다. 가격은 1년 전보다 30% 정도 올라 가장 저렴한 모델이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문한 차량의 출고를 1년 가까이 기다리는 상황은 국내 업체가 만든 전기차도 비슷합니다. 몇 달 기다려도 이게 낫다고 하는 데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연료비는 전략이 많이 됩니다. 3대 1 정도. 전기차 생산을 앞서 준비한 전 세계 회사들은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장에서 만든 차량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후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3만 대를 넘는 전기차를 팔아 2위에 오른 미국 시장에서 이미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진 업체들의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한 회사 차량에는 20만 대까지만 주던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테슬라는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차량을 팔 수 있는 최대 수혜자로 꼽혔습니다. 일본 회사나 유럽 회사나 그쪽이랑도 특별히 더 불리한 문제는 아니라는, 미국 메이커들한테 유리하게 나온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미국 회사와의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에 함께 포함된 배터리 원료 공급망 조건이 오히려 맞추기 어려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의 경우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만든 것을 써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필수 재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캐거나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 생산지를 옮기는 것이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배터리까지 일자리를 미국에서 만들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의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가격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긴급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의 가동 재개를 하루 앞두고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해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에선 포항이 원더골을 앞세워 2년 만에 대구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폭우 속에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인 포항. 전반 12분 만에 신진호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절묘한 프리킥으로 수비벽 좁은 틈을 뚫어냈습니다. 12분 뒤엔 정재희가 원더골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벼락 같은 중거리포에 골키퍼가 손을 대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후엔 임상엽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반 42분 정교한 마무리로 추가골을 터뜨린 임상엽은 후반 상대 프리킥을 막으려다 자책골을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쐐기골로 자신의 실수를 보기 좋게 만회했습니다. 4대1 대승을 거둔 포항은 2년 만에 대구전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고 또 그거를 만회하고자 한 발짝 더 뛰었는데 골을 연결시켜서 승리를 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2번이나 골대불운에 시달린 대구는 12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NBA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전초전에 나선 그리스의 괴인 투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그리스와 크로아티아의 유로바스켓 1차전 초반부터 그리스의 아데토쿤보가 괴인이란 별명답게 골밑을 지배합니다. 강력한 블록샷에 빈 곳에 찔러주는 패스까지 못하는 게 없죠. 승부처에선 더 빛났습니다. 2점 차로 앞선 종료 45초 전 그림 같은 엘리옵 덩크를 꽂아넣더니 이번엔 엄청난 점프로 상대 슛을 블록합니다. 와, 그리고 곧바로 뛰기 시작하죠. 넘어지면서 슛, 추가 자유투까지 원맨쇼로 그리스의 첫 승을 이끈 아데토쿤보. NBA에서도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엔 리브골프 보스턴 시리즈입니다. 이번 홀 매튜 울프의 티샷.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울프란 이름에 빗대 갤러리들이 늑대 울음소리를 냈네요. 그런데 이 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치의 오차 없는 홀인원. 늑대 울음 응원이 제대로 통했네요. 지금까지 터플레이였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타이완 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느리게 북진 중에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고스운 해역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북상해서요. 화요일 새벽에는 제주 서귀포를 최근접해 지나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남쪽을 중심으로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 최고 6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상 동해안에도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월요일부터 빗줄기가 강해지는 서울 등 내륙 지방에도 100에서 3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5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더라도 수도권에도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